뉴욕 증시는 골드만삭스의 대형 은행주 매수 추천과 미국 서비스업 경기의 확장세 전환에 비교적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다우는 112포인트, 1.2%가량 오른 9,599로 맞춰 9,60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도미닉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세계 실업률이 하락하는데 최소 8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선진국의 경우 앞으로 10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실업률이 최고치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도 나흘 만에 반등했습니다. 유로존과 영국의 서비스업 지수가 개선되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 모두 강보합으로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서비스업 경기가 1년 만에 확장세로 돌아서면서 배럴당 70달러를 회복했습니다. 11월 인도분 WTI는 0.7% 올라 배럴당 70달러 41센트로 마감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우가 1.2% 가까이 올라서 9,599로 끝나 9,600선을 눈앞에 뒀고요. 장중에는 9,600을 돌파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지난 나흘 연속 모두 지표가 부진해서 하락했다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 이날 역시 지표 때문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미국의 비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서비스업 경기를 보여주는 ISM 비제조업 지수가 경기 위축과 확장을 가르는 기준점인 50을 1년 만에 처음으로 돌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밖에 유가가 강세를 보였고 은행주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리딩 투자증권에서 우성재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가 지표 때문에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네요. 예, 지금 이제 미 증시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시장에서의 지표 악화에 따른 더블딥 우려감 또한 나오는 모습이었지만 결국은 시장에서는 지표 호전으로 인해서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다우 지수는 1.18% 상승한 9,599포인트, S&P 지수는 1.49% 상승, 나스닥 또한 0.98% 상승을 하면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은 지금 지표의 움직임에 따라서 많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결국은 어제 가장 핵심이 되었던 건 ISM 비제조업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커졌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4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만큼 시장에서의 반발 매수세 유입이 시장에서의 주목을 끄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다우지수 지금 시장에서는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결국은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야 될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1차 지지선이었던 20일 이평선을 크게 하회하면서 시장에서의 우려감이 커졌었지만 저번 시점에서 하락했었다가 다시 시세를 분출했던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안도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의 풍부한 유동성 속에서 악재보다 그리고 이제 많이 빠졌을 때에 대한 저가 매수의 유입이 시장에서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러한 추세를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지표가 나쁘게 나왔을 경우 9,330선 내 부분까지 하락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았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급락보다는 완만한 기간 조정 장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전 고점이었던 9,800선 내 부분에서는 돌파를 하기는 좀 어려운 박스권 장세 움직임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정 오름 차트 한번 보시겠는데요. 다우지수 장 초반부터 지표 호전에 따라서 시장에서 완만한 상승세 흐름 이어져 나갔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의 지표 호전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의 반발 매수의 유입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던 금융주들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등이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내놓으면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강세 움직임 보여주면서 장중 9,600선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시장에서는 결국은 9,600선 내 부분에서의 장 마감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4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9,500을 하회해서 크게 걱정을 키웠었는데 이제 또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9,600에 1포인트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지표가 가장 좋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비제조업 지수 1년 만에 기준점 50을 돌파를 했다고요? 예, 지금 이제 ISM 비제조업 지수가 시장에서 가장 큰 핵심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ISM 비제조업 지수는 50.9로 지금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았을 때 16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50을 기준으로 경기의 하락과 위축을 나타내는데 하락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서의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9월 고용 추세 지수 또한 0.3%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계속적인 상승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SM 비제조업 지수는 이제 9월 미국 서비스업 지수가 전월에 48.4에서 50.9로 상승을 하면서 18개월 만에 처음으로 5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흐름세로 인해서
경기가 일시적인 지표의 악재, 그 이후에 다시금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SM 조사 결과로 봤을 때 경제 전반이 혼조 국면을 보여주고 있지만 완만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게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키웠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 ISM 비제조업 지수가 경기 확장세를 의미하는 50을 상회하면서 큰 호재가 됐었는데 사실 개장 초부터 분위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은행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있었다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미 증시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건 금융주들, 서브프라임 여파론에서 금융주가 지수의 하락을 견인했었는데요. 지금 바닥에서 또 다른 지수의 상승을 견인했던 가장 큰 핵심 종목들이 금융주였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발표가 있었던 골드만삭스에서 금융주에 대한 대부분의 종목에 대해서 투자 상향으로 의견을 조정하면서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졌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7% 상승, 캐피털 원 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8%대 급등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와코비아를 저가로 인수한 덕분에 주당 유형자산 가치가 증가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또한 캐피털 원도 좀 비슷한 모습이었는데요. 주당 유형자산 가치는 변하지 않았지만 소비자의 신용이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3분기 매출액이 예상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발표가 시장에서의 기대감을 키웠었습니다.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눈앞에 다가왔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주의 강세 움직임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고 경영자를 물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호재가 되는 모습을 보이며 4%대 상승, 그리고 이제 골드만삭스 또한 3.8%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CIT 그룹 같은 경우 그룹 파산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만약 CIT 그룹이 그룹 파산을 했을 경우에 대출 계약 조건으로 인해서 10억 달러 정도 수혜가 입을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골드만삭스 또한 상승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이러한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로 보았을 때 대부분의 업종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골드만삭스의 금융주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이 시장에서의 기대감으로 나타났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의 프루덴셜 증권 그리고 프루덴셜 자산운용사 매각을 고려 중이다라고 밝힌 프루덴셜 파이낸셜 역시 5%대 상승으로 장이 마감이 됐었는데 이 밖에도 M&A 관련주가 일제히 오르는 모습이었어요. 예, 이제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지난주부터 이제 M&A 호재가 시장에서의 지수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은 M&A가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지금 새로운 기업들이 보고 있는 시각이 경제 회복 기조로 전환되고 있다는 데 무게감이 실리는 모습인데요. 브로케이드 커뮤니케이션과 포드 등 인수합병 관련 업종들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데이터 장비 업체인 브로케이드는 이제 회사를 매각한다는 소식으로 18% 넘는 급등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지금 인수 그 희망자로 알려진 이제 오라클과 휴렉 패커드 또한 0.25%, 4.81% 상승하면서 M&A 호재의 수혜를 입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포드 또한 이제 콘소시엄으로 볼보 인수전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미국 자동차 업종 또한 이제 긴축 경영에서 조금은 이제 공격적인 투자로 다시금 전환되고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포드 또한 3%대 강한 상승 흐름 이어져 나가면서 시장에서의 이제 기업들 또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왔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5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뉴욕 증시. 그러나 찬물을 끼얹는 사람 꼭 있죠. 닥터 둠이라 불리는 루비니 교수가 주가 조정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역시 유동성 덕분이었다라고 지금의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좀 또 진단을 했어요. 예, 이제 그래도 그나마 이제 루비니 교수 이제 닥터 둠으로 유명을 했었는데 유명한 이제 경제 비관론자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루비니 교수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했던 더블딥이 올 것이라는 우려감에 대해서는 조금 한 발 더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유동성 벽이 더블딥을 막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경제 회복은 조금은 시기상조라는데 무게감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조금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닥터 둠이라 불리는 이제 루비니 교수 또한 이제 경제에 대해서 아주 비관적에서 조금은 비관적인 전망을 조금 상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더블딥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루비니 교수가 더블딥은 이제는 조금은 없을 것이다. 이제는 경기가 U자형 경기 회복을 이끌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U자형 경기 회복을 로 간다는데 좀
이러한 요소로 봤을 때 5가지를 꼽았었는데요. 실업률의 지속, 그리고 소비 악화, 금융 시스템의 피해, 경기 부양책 철수, 그리고 설비 가동률 저하로 인해서 V자형 급등보다는 U자형으로 완만한 급등세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시장 계속적인 상승 흐름 이어져 나가는 모습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강세로 장 마감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일정을 챙겨볼 시간인데요. 당장 내일 밤부터 미국에서는 알코올을 시작으로 3분기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됩니다. 글쎄요, 일단 2분기 실적이 좋았다라는 것은 그 전에 눈높이가 또 낮았었고 여러 가지 구조조정 비용 절감 효과 덕분이었다라는 분석이 있지만 이제는 컨센서스도 조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과연 매출 증가세를 그야말로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여기 또 시장의 어떤 귀추가 주목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이제 알코올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금융주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전반적인 업종들이 3분기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내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계속적인 금융주 그리고 이제 실적 기업들의 발표가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의 컨센서스는 이제 예상치는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경기 회복 기대 그리고 기업들이 M&A를 하는 등 이제 계속적인 이제 공격적인 투자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은 2분기는 시장에서의 전망이 워낙 어두웠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3분기부터는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애널리스트들 또한 시장에서의 전망치를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 전망치를 조정을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속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미 증시 또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내일부터 발표되는 알코아의 실적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실적들을 좀 꼼꼼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유럽 증시는 경기 회복 기대감에 나흘 만에 역시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국제유가도 배럴당 70달러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드디어 20일간 국정감사 대장정이 시작이 됐는데 국가 부채에 대한 지적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인 1,439조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갖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왔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국정감사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24일까지 앞으로 20일 동안 계속이 되는데요. 1년 중에 이제 국회가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시기인 만큼 또 그만큼 국회의원들의 준비도 많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이 어제 이제 국회 정무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국가 부채에 대한 지적을 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국가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현재 1,439조 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1997년 이제 IMF 직전이죠. 이때만 해도 약 360조 원대에 달하더니 불과하더니 사실상의 국가부채라고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뭐 각종 지방채와 뭐 공사채들을 다 포함한 그러한 국가부채의 기준입니다. 이게 이제 DJ 정부를 거치면서 2002년 말에 925조 원까지 늘어났고 이게 참여정부 말에는 1,300억 원 규모까지 늘어났는데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야 1,430조 원으로 현재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러한 지적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면서요. 뭐 이게 비단 뭐 이한구 의원만의 지적은 아니고요. 꾸준히 뭐 언론이라든지 뭐 외부에서 사실은 이런 국가부채에 대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만 해도 이제 정식적으로 국가부채만 40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 사실상의 국가부채까지 포함을 하면은 뭐 앞으로 1,500억 원,
1,500조 원, 1,600조 원 이상의 뭐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 이러한 분석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뭐 청와대와 정부도 이렇게 이른바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이런 4대강 살리기 사업, 또 친서민 행복, 과연 이러한 재정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불안한 눈길이 쏠리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뭐 내년 정부 편성 예산안에 대한 이제 국회 심의를 현재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이런 대규모 국책 사업에 대한 저희가 좀 한번 재검토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 이러한 지적들이 이제 뭐 비도 뭐 야당이나 외부에서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나왔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한번 의의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뭐 국민 1인당으로 따지면 이제 사실상의 국가부채 규모가 현재 국민 1인당 약 2,960만 원, 거의 3천만 원대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뭐 1997년보다 약 4배가량이 증가했다고 하니까요. 현재 이러한 이제 국가부채 규모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나라비제 심각성을 지금 여당 쪽에서 지적을 해서 눈길을 끈다 말씀하셨는데요. 막대한 예산 들어가는 4대강 사업 그리고 친서민 정책의 제동에 걸릴지 여부도 주목 대상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각 상임위별로 뭐 여야 간 공방이 굉장히 치열했는데 말씀하셨던 정무위에서 특별히 세종시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의원들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었죠. 일단 원안대로 가야 된다 아니면 수정해서 추진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팽팽하게 대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어제 정무위원회 추천 뭐 전체 나아가서는 이번 국정감사 최대 쟁점이라고 볼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이번 이 세종시 문제입니다. 이제 원안 추진과 수정 추진을 주문한 이 여야 의원들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민주당과 또 이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이 자유선진당 의원들은 이 국무총리실을 상대로 이 정운찬 국무총리의 이른바 세종시 발언과 총리실 입장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했고요. 또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와 합동으로 방어망을 치고 이 야당의 공세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무총리는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관례에 따라서 이 정운찬 총리가 답변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세종시 문제가 이제 결론에는 한 걸음도 다가가지 못한 채 이른바 좀 주변만에 빙빙 돈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어제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기존의 입장을 이제 되풀이를 한 것입니다. 정부의 이제 구부 이청 이게 바로 이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이제 나왔던 이 정부 고시 내용인데요. 이런 이전 문제에 대해서 변경 고시를 거듭 촉구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나라당에서는 이 기존 행정복합도시 개념은 수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이 충청도와 또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이 기업복합도시 등의 경우와 같이 이른바 좀 산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이 행정부처만을 옮겨서는 좀 도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좀 곤란한 이러한 입장은 계속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나서 이제 권태신 국무총리 실장의 답변에 좀 주목을 끌었는데요. 해외 출장을 자신이 많이 다녀봤는데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를 비춰봤을 때 이 일부 행정부만 옮기는 것은 분명히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더 자족 기능을 보완한 세종시가 돼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정부와 여당의 입장입니다. 늘 되풀이되는 소모적인 공방전 역시도 어제 나왔지. 대표적인 이 공방전이 바로 이 법사위원회에서 있었는데요. 이제 법사위 같은 경우 이제 헌법재판소를 어제 이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직접적인 국정감사 보다는 좀 방송법 같은 이른바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각자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는 바람에 정작 이제 감사가 뒷전으로 밀리기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아침 보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9월 말 현재 외환 보유고가 2,500억 달러대로 복귀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에 앞서서 IMF가요. 개발도상국이 너무 많은 외환 보유고를 쌓는 것을 이제 방지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두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난해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이 외화가 일시적으로 빠져나갔고 여기에 따라서 또 외환 유동성이 문제를 겪자 이 외환 보유액을 좀 최대한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 계속적으로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제 발표된 규모에 따르면 약 2,500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가 국내에 보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사실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만 해도 과연 2,000억 달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굉장히 이제 눈길이 쏠렸고요. 그래서 좀 최대한 가용할 수 있는 외환 보유액을 최대한 쌓아놓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IMF가
조금은 좀 이제 좀 상반된 이야기, 상반됐다기보다는 여기 좀 보완된 목소리를 내비쳤는데요. 이제 네.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 신흥 개도국들이 외환 보유액을 너무 많이 쌓고 있다면서 이 국제 자금 시장의 왜곡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서 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이 IMF 차원에서 좀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이제 어제 IMF 연차 총회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리고 있는 이 총회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어제 열린 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 IMFC라고 하는데요. 이날 회의에서는 이 외화 유동성에 문제를 겪는 국가들에 대해서 이 IMF 차원의 외화 결제 보증 또 직접 지원 통화 스와프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지원 방안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 개발도상국들이 외환 위기에 대비해서 무작정 외환 보유고를 늘리는 바람에 이 국제 자금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취지의 이 지적에 따라서 대안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기존에도 이제 IMF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환 유동성을 겪고 있는 이러한 개발도상국들에 대해서 뭐 외화를 직접 대출하는 제도를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97년에 한 번 이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나라의 97년 IMF 위기를 생각을 해봤을 때 IMF에서 자금을 대출하는 그 자체가 국가 부도의 위기와 거의 뭐 맞먹는다는 점을 강구를 했을 때 과연 IMF의 직접 대출, 이 개발도상국들의 이 외화 유동성 문제에 과연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좀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차원에서 IMF가 좀 더 간접적인 차원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 이러한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뭐 마련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IMF가 글로벌 중앙은행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좀 더 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삼성전자 3분기 실적치 전망치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공개가 됩니다.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4조를 넘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잠시 후죠.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3, 4분기 실적 잠정치를 공개를 합니다. 잠정치라고는 하지만 사실상의 실적이라고 봐도 뭐 무관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증권가에서는 대체적으로 삼성전자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추정치가 약 4조 1천억 원 정도에 달할 것으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와 LCD 또 TV, 휴대폰 등 이 주력 4개 분야가 모두 1조 원 이상의 이익을 낼 것이라는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표를 보면서 알 수 있겠지만요. 지난 2분기만 해도 이 분기별 영업이익 연결 기준으로 2조 5,200억 원에 불과를 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3분기 들어서 대폭적으로 성장을 해서 약 4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이익 실현이 가능하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일부 낙관적인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최대 4조 5천억 원까지의 이 영업이익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분석들을 현재 내놓고 있습니다. 요인은 이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분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그리고 있고 또 LCD 같은 경우는 수요가 크게 늘어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또 TV와 휴대폰 역시도 2분기와 비슷한 약 2조 원가량의 이제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트 분야가 지속적인 이익을 내는 와중에 또 메모리 반도체와 LCD의 이제 가격 상승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하는 측면이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네. 자, 그리고 정부가 대형 할인점에 대해서 사상 처음으로요, 개점을 연기하라 하는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인 SSMA여서 이렇게 대형 할인점의 개점 연기 권고 조치를 내린 건 사상 처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가 이 대형 할인점에 대해서 처음으로 1개월간 이 개점을 연기하라는 일시 정지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 중소기업청이 어제 내린 발표인데요. 이 홈플러스의 이 강릉 옥천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 조정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 대규모 점포 등록 수리일부터 약 1개월간 사업 개시를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이 중소기업 이 청이 대형 할인점을 대상으로 이른바 이러한 일시 정지 권고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중소기업청의 한 관계자는요, 이 홈플러스 옥천점이 강릉의 전통시장과 인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존 상권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점이 판단됐다. 이렇게 밝히면서 효율적인 사업 조정을 위해 일단 한 달이라는 최소한의 기간을 통해서 일시 정지를 권고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 대형 할인점 업계에서는 크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 같은 경우는 이 기업형 슈퍼마켓 이른바 SSM에 이어서 이 대형 유통업체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대형 마트 사업에까지 이 일시 정지 권고를 내린 것은 사실상 장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또 이제 교통 영향 평가와 건축 심의 허가 등 인허가 절차를 충분히 걸쳤고 여기에 대해서 개점이 합법적으로 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소기업청 이른바 딴죽을 거는 것은 좀 부당한 처사다 이런 것이 이제 업체 입장입니다. 향후 이 대형마트 사실 SSM에 국한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것이 그렇죠. 대형마트 본업에까지 과연 불거진 문제 어딜까지 이어질지가 관심입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욕 증시가 닷새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서비스업 지수가 개선이 됐는데요. 미국의 9월 서비스업 경기가 1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을 넘었다는 소식입니다. 다우가 1.2% 가까이 상승해서 9,599, 9,600을 눈앞에 두게 됐는데요. 이 밖에도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상회해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였고 골드만삭스가 은행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함으로 인해서 금융주에도 호재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보다 자세한 우리장 소식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를 통해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